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물체를 만지고 나면 심리적으로도 너그러워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다정하게 대한다는 건데요. 이 시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106년 12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6년 출가 서원식이 12월 10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돼 23명의 신규 전무 출신이 대종사님의 전법사도로 새 출발했습니다. 이번 출가 서원식에서 교화직 18명, 기간제 2명, 전문직 2명, 봉공직 1명이 전무 출신의 도를 합독하며 영생토록 이 마음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출가자들에게 법락을 수여하며 법문을 전했고 출가자들은 서원 기도와 전무 출신의 도 합독으로 서원을 다졌습니다. 이어 전산 종법사님은 설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3명의 불보살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교단의 경사이자 국가 및 세계의 경사라고 축하한 뒤 교단 4대는 결복 교훈의 시대이며 원불교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터에서 정성스러운 실천을 통해 전 세계 대종사님의 법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산종사께서는 우리가 다 열애를 목표로 나가야 된다. 대종사님 우리를 열애 만드시려고 했지. 찌찌하게 그 항마 출가 요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응?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폴짝 뛰어서 거리 가려면 쉽질 않아. 나도 요새는 열애 소리가 자꾸 나오지. 되어서가 아니라 하도 귀에 적게 듣고 또 나도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어렵진 어렵지. 그래도 못 갈 길은 아니더라 말이야. 못 갈 길이 아니야. 공이 쌓여서 마음이 익숙해지고 공이 쌓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 죽으라고 해도 못 간다.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오늘 출가하시는 우리 교무님들 개행, 일과, 유문용 공부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건실하게 이렇게 쌓여져 나가면 그리고 자꾸 뭐 욕심으로 그냥 지금까지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할 만큼은 내가 원 안 해도 다 되게 되어 있어. 안 된 것은 지가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꾸준히 공을 쌓아서 정말로 이제 그 전에 2대 말 지나면서 교훈의 시대가 열린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우리 세상은 막 변화하니까 염려도 오고 이러는데 우리 교법의 이념에서 바라보면 교법 정신에서 바라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대종사님 교법 정신으로 돌아와 세상이. 한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응. 축사를 전한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은 우리 교단이 아직 초창기에 있어 교화 현장이나 기관들의 여건이 고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자신의 입지나 위치에 대한 분별과 의도적 행위는 하지 않는 진실한 무아봉공을 실천하는 교무님들이 되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출가 서원인을 대표해 고일곤 서원자는 서로 시무가 돼 스승님의 법을 잘 이어받아 교단 4대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정진적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종문 서원자 역시 작년 출가자 및 기간제 교무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길에서 나를 낮추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원기 106년 출가 서원식을 올린 23명의 서원자들이 흔들림 없이 참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나가길 염원합니다.
12월 14일 나상호 교정원장이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찾은 서영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12월 14일 나상호 교정원장을 예방한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는 어느 정부라도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결혼 건수가 지난해보다 15에서 20%나 급감해 내년과 내후년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상의 원인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공동체 불신 등 객관적 여건보다 주관적 가치나 태도 등이 주 요인이라고 설명한 뒤 종교계에서도 이를 극복할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나 교정원장은 종교도 규모 있는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담아낸 정책을 펼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화답한 후 특히 결혼, 주거, 출산, 육아, 지방발전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의 예산도 조정돼 적절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명하 문화사회부장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및 처우 등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고 서 위원장은 보육의 질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우와 보상 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청년층이 될 수 있다며 국가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안과 불신 등의 가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 교정원장은 공영방송과 같이 종교방송에서도 공익광고를 배정해 활용하면 종교 신자들에게 뜻을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서 부위원장은 각 종단과 협의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겠다며 종교계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교내 프라임관 및 온라인 메타버스 극장에서 2021 제5회 소태산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제5회 소태산 영화제가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가 병행된 이번 소태산 영화제에서는 생명과 소통 관련 영화들과 첨단 영상 워크숍 우수작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및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동시 상영됐습니다. 영화 상영회 외에도 2021 마음 가까이 영상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영화제 기간에 상영했고 제2회 첨단 영상 워크숍 시간도 마련해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소태산 영화제와 소태산 갤러리를 연계한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를 통해 마음 인문학과 원불교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인문학 및 원불교 콘텐츠를 편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편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님의 호인 소태산을 인용한 소태산 영화제는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지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광대 개교 75주년과 초대 총장인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영화제는 메타버스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북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가 12월 12일에 진행한 온택트 어린이 연합법회에 교동, 서신, 서전주, 송악, 연지, 인후, 임실, 전주교당 등 8개 교당 4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습니다. 12일 진행된 전북교구 온택트 어린이 연합법회는 총 3부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랜선 게임 및 교리 퀴즈를 통해 교리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서로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함께 퀴즈를 풀며 교리를 쉽게 배우는 랜선 게임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2부는 기도식과 마음 공부에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 세상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 정성을 모았고 마음 공부 시간에는 마음의 고통과 불편함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소리 집중 명상,
호흡 명상 등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3부는 교동교당 김명환 교무의 진행으로 켈리 명상이 이어졌는데요. 꽃과 산, 마음 등의 단어를 써보며 붓 끝에 오롯하게 마음을 집중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요훈품 1장,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작품으로 완성하며 교법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원불교 상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원불교 상담학회가 12월 11일 2021년도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공부 상담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불교 상담의 원리와 상담 과정을 발표한 양명희 원광보건대학교 명예교수는 원불교 교리를 통한 상담 기법에 인과, 회강, 반조, 경계 등을 활용해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끌어안아 내담자 스스로 감정이나 생각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자성회복과 감사 은혜를 나누게 되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은수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는 놀이치료를 통해 본 아동 청소년 심리적 특성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놀이치료는 놀이행동 속에 내재된 심리치료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잠재적 자아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직면하는 치료사의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는 대마교당 김성원 교무의 무용동작 치료의 이해와 임상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김 교무는 무용동작 치료는 신체 움직임을 사용해 개인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성희 음악치유센터 김은도 소장은 노래 심리치료에 대해 발표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원불교 성가를 통한 마음 공부를 권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상담학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둥직골 훈련원 김현욱 교무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 시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김성원 교무의 무용동작 치료에 대한 상담 기법과 사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12월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죠. 그런데 오늘 모실 이분들에게 12월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가 서원식을 마치고 전무 출신의 직분과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 장문규 신규 교무 그리고 허선재 신규 교무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허선재 교무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올해 106년도 출가를 하게 된 허선재 교무입니다. 출신 교당은 화정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려타원 한은숙 교무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문규 교무님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원기 106년도 이제 출가 서원식을 마치고 이제 정식 교무가 된 장문규입니다. 출신 교당은 정토의 교당이고 추천 교무님께서는 랑타원 이명수 교무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규 교무님이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오늘 좀 스튜디오에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출가 서원식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출가 서원식이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출가식은 이제 원불교 전무 출신이 되기를 서원하는 의식인데요. 네.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단을 위해, 세상을 위해 대종사님의 법을 헌신, 봉공하기를 맹세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이제 출가식이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이제 기점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교무에 나가서 힘들 때 이제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출가 서원식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긴장을 그때 많이 하고 있어서 막 어떻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벅찬 순간이었어요. 이제 입장할 때 법신불전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대중석상에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신 것도 너무 이제 감사했고 제 스스로도 이제 지난 8년간의 시간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가선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좀 정신 없이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제가 공부한 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교무가 될 건지도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두 분에게 12월은 시작의 달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사실 출가 서원 이전과 이후에 뭐 내외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예비라는 타이틀이 네. 떼어진 부분인데요. 제 스스로 이제 학생으로 있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교무님들께서 허선재 교무하고 이제 교무로 정말 이렇게 대해 주실 때 아, 내가 정말 이제 교무가 됐구나 그런 게 많이 체감이 됐고 그래서 조금 더 학생 때 자유분방하던 게 골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 나가서도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무 출신의 삶을 좀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두 분께 모두 답변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문규 교무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네. 교무님이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정토님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당은 꾸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빠가 항상 행복하고 막 인자한 미소를 항상 띠셨거든요. 그래서 왜 아빠가 항상 저런 표정을 짓고 하실까 이제 의문을 품다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 이제 고3 때 이제 진로 고민을 아빠한테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다. 저는 남을 도와주는 게 좋으니까 이런 성향에 맞춰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버지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사회복지사도 좋지만 교무를 하면 더 많은 방면으로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아빠는 문규가 그 교무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제 아빠의 그 행복한 미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교무를 하면 이렇게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남도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장문규 교무님은 그 행복함을 네. 얼굴에서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허선재 교무님은 어떻게 계기가 됐을까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교당이나 학교에서 출가 감상담이나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들으신 교도님들께서 아이고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출가를 할 결심을 했냐 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전 사실 오히려 잘 몰랐어서 그렇게 조금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가로서 산다는 게 출가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사실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저도 막연하게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그런 정도의 이제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아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었네 하는 생각이 조금 뒤늦게 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 출가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되게 들으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 결정의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은 몸도 따라 아파지고 결국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간은 마음이 된다. 현재야 나는 네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이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권유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르면서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두 분이 또 원하는 바는 또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담고 뜻을 품고 성원을 세웠지만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또 여러 시련과 또 경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경계는 어떤 거였고 혹시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저도 20살 때 딱 이제 원불교과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뭐 원불교에 대해서 교당은 다녔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막상 제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경계는 좀 비교심이었어요. 누구는 이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걸 잘하지 못할까?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가지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도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휴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회 경험도 좀 해보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공허함이 있고 우리 같이 신앙 수행했던 동기들이 생각이 나고 휴학한 이후에도 네네 거기 기숙사 생활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저런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났는데 아 이게 내가 변화하는 이치를 잘 몰랐구나. 내가 안 해봤으니까 지금 이런 건데 내가 너무 잘하려고 막 너무 조급하게 이건 바랬구나. 내가 들어가서 천천히만 한다면 이 공허함도 채우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부모님께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계기가 있고 들어갔는데 이제 큰 경기가 있으니까 계속 제가 이제 묵묵하게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계를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허선재 교무님도 이런 경계 경험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제 마음이라는 게 사실 원불교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면 생각이 제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이제 어떤 들어지는 감정이나 생각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내 마음이 뭐지? 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20살에 허선재가 들어졌던 정서나 감정은 사실 우울함이었습니다. 그런 우울함에 이제 폭 빠져서 거기서 이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경계였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보고 있는 게 버거우니까 거기 그렇죠. 휩쓸리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보는 게 힘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감정에 빠져드는 순간이 쑥 하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지금 우울함에 어떤 감정에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멈출 수도 있게 되고 그 마음을 이제 일어나기 전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걸 본인이 스스로 좀 깨닫고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허선재 교무님께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해주시고 뭔가 들어주시고 하는 방향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거기 그 감정에 매몰되면은 너만 힘들 뿐이다. 라고 이제 사실 그 말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힘들 때는 그런 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네.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는 사실 충분히 그게 힘들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긍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조금 풀리더라고요. 풀리면서 조금 내가 마음의 틈이 조금 이렇게 생겨야 그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그런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힘들면은 그렇게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분께 기대면서 좀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또 좋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약간은 또 기대면서 또 다음 발판을 좀 나아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계심이 생겼을 때 극복하고 주변에 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특별히 좀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이 좀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은 추천 교무님, 네. 제가 방황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의 올바른 지도를 해주셨고요. 또 부모님은 이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딱 있게 해주셨고 제가 형이 있어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는데 형이 항상 제 편이 되셨어요. 제가 힘들면은 방금 선재 교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존재가 저한테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많은 응원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이제 여러 도반들 네.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걸 열심히 해보자 하는 도반들 그리고 많이 이제 여러모로 후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는 출제가 교도님들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진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교무가 되겠다라고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저는 딱 그 꿈꿔온 교무가 있었거든요. 저는 딱 따뜻한 교무님. 때로는 동생 같고 때로는 형 같고 딱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저를 찾아오는 교도님들이 제 뭔가 따뜻한 기운으로서 그런 기운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무가 되고 싶은 생각이 네.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담은 네. 따뜻한 교무님이 아마 꼭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허선희 교무님은 어떤 분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추천 교무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네. 아무래도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일으킨 게 여기 출가를 하기로 결심했던 때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려타원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 네. 또 간사 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무님도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와가지고 이제 정말 어수룩하고 많이 미숙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거 다 봐주시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게 지금도 이제 가슴 한구석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시고 그런데 또 사실 이것도 비슷한데 저도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좀 있거든요. 언니는 항상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은 받아주고 또 아무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줘가지고 학부 때도 많이 힘이 되어줬고 지금도 이제 힘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같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우리 허선재 교무님도 또 이 감사한 분들께 앞으로 어떤 또 교무님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면 짧게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세요? 우선은 행복한 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막 따뜻하고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우선 제가 이제 화기롭게 되고 행복하게 될 때 그거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즐겁게 보람차게 사는 교무가 되겠습니다. 네, 또 즐거운 또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께 그게 다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출가 서원식이 한 시기가 사실 제3대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제4대를 준비하는 조금 중요한 또 시점이죠. 그래서 책임감도 좀 남다를 것 같고요.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서 뭐 혹시 부담을 주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스스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또 특별한 다짐들을 하진 않았는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남들이 저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이제 이게 급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는 이제 대종사님 교법을 이제 널리 전달하고 그 이제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게 스스로가 많아요. 이걸 네. 또 어떻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진짜 계속 고민하고 어디 가면 이걸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더 잘 해내고 싶은 네. 마음이 있어서 또 그런 부담감을 스스로에게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출가 서원식 마치고 이제 앞으로 또 교화 현장에 또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텐데 지금 어떠세요? 그 앞두고 있는 심정은? 이제 처음에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네. 아무래도 학생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래 있기도 했고 익숙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새로운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두렵고 떨리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 가서 잘 살면 되지. 네. 그러면서 이제 애써서 걱정을 먼저 사서 하진 말자.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제가 변화를 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낯선 환경이더라도 제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잘 네. 살아봐야겠다. 그런 다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신규 교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경계심이 있었을 수 있고 이걸 좀 이겨내려고 여러 노력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흔들릴 때 나를 좀 잡아주거나 혹은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런 마음에 품고 있는 나만의 법문, 말씀 이런 게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 분씩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제 이런상의 진리에 대해서는 되게 반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이런상의 진리의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걸 흐름을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네. 그 이제 마음을 온전함을 챙기고 그 온전함으로 다시 경계를 또 맞닥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우리 있습니다. 화선재 교무님은 어떤? 저는 사실 일체유심조를 되게 많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경계에 당해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 다 네 마음에서 일어난 거다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싫었는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제 어떤 특정 대상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게 저한테 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녹아지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나타났구나라는 게 봐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 법문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신규 교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무 출신을 고민하거나 혹은 전무 출신을 좀 꿈꾸는 이런 후배들에게 지금 신규 교무기 때문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한 말씀씩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장문규 교무님부터. 저도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 들어왔는데 그 뭔가 원불교 공부를 하면 변화되는 맛이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내가 이 법문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 공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변화되는 맛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또 화선재 교무님 어떤 이야기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뭐 원불교 법회 때 뭐 학생 법회나 어린이 법회를 보고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고 그냥 이제 막바로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20살의 허선재랑 지금 28살의 허선재랑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변했다. 항상 교도님들도 뵈면은 오랜만에 뵈면은 아 선재교무 많이 밝아져서 좋다고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하면서 크게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교법으로 훈련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와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셔도 다 좋은 말씀이 되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또 신규 교무님이셔서 이런 후배분들에게 또 꿈꾼 후배분들에게 더욱 더 와닿는 이야기로 또 많은 분들 좀 움직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조금 전에 앞으로 어떤 교무가 되고 싶은지 꿈에 관련된 좀 큰 꿈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계기도 나눴잖아요. 먼 미래도 있지만 좀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것을 좀 그리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3대에서 제4대로 넘어가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것들이 좀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 종교의 또 역할들도 분명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어떤 그림을 한 해로 그려가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장문 교무님부터. 저는 이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고민 같은 거를 서로 나누고 그 속에서 법을 찾는 그러한 것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보통 이제 청소년 교화를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서로 고민도 하고 주변에 다른 도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로 이런 고민을 누구나 갖고 있다. 누구나 다 그리고 그 안에 답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회화 중심의 이런 교화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교무님이 직접 청소년 시절에 혹시 겪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로 생각을 해내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저는 유튜브로 이제 다른 이제 법륜스님 그 영상을 좀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안에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우리 법을 더 진실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허선재 교무님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그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저는 우선 적응을 해야겠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부분.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직 익히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당 일과에 충실하면서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응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닥을 잡아 나가려고 해요. 네, 이제 적응을 하고 나면은 또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화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상도 그 안에서 그려질 것 같고 사실 교당 상황이 지금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어떤지 살펴보고 그래야겠지만 하고 싶은 거는 또 있긴 해요. 네, 이제 저는 요가랑 이제 명상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 함께 수행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으로 줌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네. 스트리밍 해가지고 같이 함께 수행하는 시간 갖고 또 끝난 다음에 이제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뭐 일상적인 대화도 좋고 아니면 문답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가지면서 그 힘으로 또 일상을 유지하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조심조심 이렇게 포부까지 잘 밝혀주셨는데 사실 또 저희 원불교가 잘 또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고 적응을 잘 해나가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무님들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로 같이 또 교화 현장에 접목시켜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방송을 좀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규 교무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직접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여러 많은 인연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출가 서원이 모든 사람 마음의 지도자가 되자였습니다. 그
출가 서원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교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선희 교무님. 저도 이제 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고 스스로 방황하는 시간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를 이제 도와주시고 지지해주고 또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보자라고 결심하게 됐던 것도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었고 또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현장 나가서도 잘 적응하고 또 같이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또 신규 교무님들이 함께 만들어갈 원기 107년 그리고 교단 4대 앞으로 교화 현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무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모습의 교무님 그리고 또 존경받는 교무 그리고 교단과 세상에 꼭 필요한 또 교무가 되길 진심으로 저도 함께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1일까지며 모집 일정 및 모집 요강은 원광 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동벤의 청소년 수련원이 어린이 겨울훈련 마음아 놀자 산골학교 가자를 준비 중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희망하시는 분들은 12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온라인 오프라인 동선이 2022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정진, 삼바째 기도, 굴림대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며 접수 및 궁금한 점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늦었다는 생각은 떨쳐내고 알찬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